예, 이곳에 모이신 분들은 오래전 탄광에서 수십 년 동안 그 광부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입니다. 소음성 난청은 일단 3년 이상 85데시벨 이상 발생하는 소음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직업을 떠난 지 3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수십 년 동안 장애보상 자체를 청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9월 달에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후로 지금 3년에서 4년에 걸쳐서 소음성 난청 장애보상 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이 지금 3년 넘어 4년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도 지금 보상을 지금 안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이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 여기 기자회견을 갖게 됐고요. 기자님들의 많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발표문 성명서는 우리 대표로 이상근 지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서 소음성 난청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즉각 보상하라 기자회견문입니다. 우리는 가난이 죄였고 배우지 못한 것이 죄였고 광산에서 일한 것이 죄였습니까? 건강한 몸 하나로 지하 수천 미터에서 좁은 관광과 열악한 조건에서 차감기 소리, 골픽 소리, 발파 진동 소리, 기타 기계 소리를 들어가며 저승사자도 무섭지 않고 석탄을 캐내는 강구였습니다. 우리가 캐내는 석탄이 국가 동맥을 이어가는 원동력이 되어 우리나라가 후강한 나라로 발전됐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들 위한 공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산 근로자들에게 알 수 있는 권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업무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근로복지공단입니까? 복지공단을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간단한 질문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분명한 답을 내내야 할 것입니다. 소음성 난청은 산재법 제정이 돼 소음사업장을 떠난 지 3년이 지나도 보상 청구 권한이 소멸됐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탄광 노동자들은 기감으로도 퇴직 후 3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보상을 계속 거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9월 대법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은 날부터서 3년 이내에 청구를 하면 된다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보상 청구를 못해 얻은 탄광 근로자들이 다수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아 장애 보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소음성 난청의 진단일이 아닌 청력자이 확인된 시점에 장애인증을 만들었으며 그 시점에 진단이 잊었던 걸로 보며 그날부터 3년이 경과된 분들에 대하여 부지급을 남발해 오다가 행정소송에서 계속 패소를 하자 그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퇴직 후 3년 이내 소멸시효와 청력제와 장애인 진단 문제가 해결되자 그 이후로는 퇴직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다, 연령이 많다, 청력도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국과 다르다, 기왕적으로 중이염 등 질환을 아는 적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소음성 난청을 부정하고 부지로하여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소송에서는 공단이 지속적으로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침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부지급을 남발하고 있어 최초 청구일부터 3년이 넘으신 분들도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 30여 분은 보상도 받지 못하고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참담한 사항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의 실정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공단이 소송에서 계속 패소하자 이번에는 전문조사기관이라고 근로복지공단 산하병원 작업환경의학과로 보내 연락하시고 오랫동안 기다려오신 병드신 분들에게 자신들이 조사해서 구비해야 할 경력증명서 등을 요구하거나 특지 맞으신 분들에게 다시 장기간 소요되는 대특진을 받게 하는 등 갖가지 불필요한 절차를 받게 하여 시간을 끌고 있으며 결국에는 법원에서 소송에서 계속 지고 있는 노인성이라는 말을 바꾸어 정력도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것과 다르다. 좌우 비대칭이다. 저음역대 손상이 동반되어 있다. 저음역대 손상이 있다. 기형적으로 중이염 등 질환을 한 적이 있다. 라며 3년 넘게 기다려오신 분들에게 부지급을 내리는 근로복지공단이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소음성 난청 피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정중히 요구를 합니다. 하나, 우리들 소음성 난청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즉각 보상하라. 둘, 공단이 계속 재판에서 지고 있는 관련 지침을 신속히 변경하라. 셋, 거점 변경 경우는 시간 끌기와 부지급 구실을 만드는 것이므로 당장 걷어 지어라. 넷, 청력도의 변화는 소음성 난청의 악화인데 그 구실로 보상을 거부하지 말아라. 다섯, 오랫동안 보상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돌아가신 분들에게 하루빨리 즉각 보상하라. 2010년도 2월 20일 늑장 보상처리 피해를 보고 있는 소음성 난청 피해자 일동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기자회견 참석하신 분들 중에 그 권태균님 옆에 계신데 이분은 2015년 4월 24일 날 장애 진단을 받아서 2015년 7월 21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증이 있다고 불승인을 내렸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자 현재 재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3년 7개월이 경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옆에 계신 최중조님은 2016년 8월 2일 장애 진단을 받아서 2016년 9월 20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처분을 하지 않고 2년 5개월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김종남님이라고 계십니다. 2015년 8월 26일 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2016년 3월 10일 접수했고 아직도 처분하지 않고 2년 11개월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계신 그 빨간 코트 입고 계신 분이요, 서만추님이신데 2016년 4월 28일 날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6년 5월 16일 접수했는데 노인성이라고 부지급했습니다. 2017년 10월 노인성 부분에 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다시 접수를 하게 됐는데 11월 10일 날, 그런데 아직도 처분하지 않고 2년 9개월이 경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광성님 여기 계십니다. 이분은 2016년 6월 3일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6년 7월 23일 접수를 했는데
노인성이라고 부지급했고 부지급 그 지침의 일부 변경이 있어서 2017년 12월 6일 날 재접수했습니다. 법원에서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 71세에 22dB 이상 청력 손실이 있으니 인정하라는 판결이 줄을 잇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변경하지 않고 2018년 2월 27일 또다시 부지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018년 4월 2일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했는데 아직도 결정이 나고 있지 않는 상태로 2년 7개월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상 청구를 해서 2년에서 3년 걸린다면 이게 말이나 되는 행정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법원에 가서 계속 줄지어 있는데도 지침 변경하지 않고 계속 부지급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3년에서 4년 기다리면서 정말 고통스러웠는데 이 자리까지 저희들을 불러낸 것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저는 이분들을 대리하는 공인노무사 신현종입니다. 그런데 30년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후안무치하고 이렇게 정말 재해자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근로복지공단인지 정말 이거 각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하실 분 잠깐 모시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시고요. 저는 안산서 안산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온 서만춘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장애 진단 그걸 받고 얼마 있다 같이 한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나오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돈이 나오고 나는 돈이 안 나왔습니다. 그게 왜 그걸 한번 내가 물어보니까 내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 지방 근로복지공단 그 지사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모든 행정이 이 3개월이 뭐든지 행정이 되는 건지 아는데 그 어찌 소식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뭐 본사로 연락을 뭐 하더니 재신청 받으라고 재심을 받으라고 이 서울 성모병원에서 재심을 받았습니다. 재심을 받았는데도 그게 소식이 없고 아무 이 말이 없습니다. 이 우리나라에 일하는 분들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어디든지 뭐든지 우리는 3개월이면 이게 해결되는지 알고 근데 아무 소식이 없고 재금 받으라는 것도 받아도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태백에서 온 광부 권태규입니다. 저는 광산생활을 24년을 했습니다. 왜 학교 하려고 독일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지금 지하 몇 평미터 몇 천미터 24년 작업 도중 현재 난청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병원 그 심사 결과 그 보상 청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아무 묵묵부답입니다. 뭐 특진을 보내고 뭐 특별 뭐 어디요? 특별심사위원회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답이 없습니다. 정말로 옛날에는 산업 역군이었어요.
지금은 쓰레기 같은 사람이지만 그렇게 지금 현재 취급하고 있어요. 근로복지공단, 노동부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면은 보상을 안 줄까? 이런 수작만 부려요. 수작만. 지금 뭐 거점 병원이니 동해병원 이런데 별별 의사 뭐 의학적 노동의학적 이런 전문의를 데려다 놔놓고 전부 부결시켜요. 부결. 그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가 이제는 먹고 살만큼 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부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환경이 좋아졌어요. 강부가 탄을 캐는 바람에 대한민국 산소가 지금 현재 몇만 몇만조 이렇게 산소가 좋습니다. 이게 다 강부의 덕입니다. 한때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역군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쓰레기 같은 생각하는 이런 현 정부가 저는 못마땅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좀 생각 좀 하십시오. 24년 동안 방탄생활을 해서 직업을 얻으시면은 국가가 당연히 치료해줘야 되고 당연히 보상해줘야 돼요. 온갖 개병을 부려가지고 온갖 수단을 다 부려가지고 정말로 보상 안 해주려고 수단을 다 부리고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이 좋아질는지 몰라도 죽으면 뭐 보상해줄는지 몰라도 사실 억울합니다. 빨리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옛날에 영월광업소, 운송광업소로 거쳐서 광부 생활하다 지금은 광명시에 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뭐 때문에 사는 겁니까? 뭐 때문에? 예? 삼시세끼 밥만 먹고 산다고 그게 사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 이성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 생각대로 자기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겁니다. 누구나.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그 집단이 우리의 행복을 쫓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를 위한 공단이 아닙니다. 명칭상으로는 근로자를 위한 거겠죠. 그러나 하는 태도를 보면 근로자를 위한 그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뭐 노인전 뭐 병이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노인성이 됐든 어쨌든 그거는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아, 노인성에서 왔다는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추측이지, 추측. 추측일 뿐이에요. 추측을 가지고 법을 악용한다는 거는 이거는 국가단체에서 할 일이 못 됩니다. 예. 그 난청이라는 거는 소음 속에 오래 있다 보면 생긴다는 건 정확한 사실이에요. 예. 그거를 가지고 뭐 노인성 난청이 어쩌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패소를 하고 있음에도 굴복을 하지 않고 계속 변경을 시키십니다. 조건을 갖다가 돈을 어떻게 하면 보상을 안 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살해 준다고 나라가 망하옵니까? 대한민국이 안 망하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먹고 살만 합니다. 예? 근데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예? 하루속히 예? 정말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국가답게 예? 그렇게 국가단체에서 행동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자 여러분, 예, 소신년 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늑장 장애보상을 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을 성토하는 그리고 빨리 변경되기를 바라는 제자들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보도와 사회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필력을 다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